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유튜버들을 교육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좀 많이 봤어요. 보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좀 개선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간이 너무 길고 좀 효율적으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을 좀 고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는 그 PPT의 포맷을 좀 바꿔서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달이 잘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저도 해보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방송, 조금씩 내용이 전달 잘 되는 그런 방송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한 주간의 매수매도 주식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상했던 내용, 또 실제, 그리고 그 실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뀌는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전망에 따른 투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지금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거는 연말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봤어. 제가 10월 중순부터는 10월은 존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11월부터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예상했던 이유는 11월, 12월 자체가 원래 계절성이 좋았어요. 9월, 10월에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시대로 들어와서 좋은데 특히나 올해는 대선이 있는 11월, 12월이기 때문에 그땐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절성이 좋다. 좋은 시기다. 그런데 그거에 덧붙여서 금리 인하기라는 점.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도 뭐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고민은 있긴 하지만 사실상 5.5%에서 4.5%, 3.5% 내려갈 거에 대해서는 그 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 말고 올려야 될 거라는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상태 내에서 일단은 나중에 이제 많이 낮춘 상태에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인플레가 걱정되기 시작하고 정말 낮추는 것이 맞냐? 이게 대해 걱정되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이게 좀 경기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는 경기 상승 그리고 주가 부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 제거. 이제 올해가 특히 그 전까지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누가 될지 정말 모르는 박빙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좀 9월, 10월에 장이 크게 안 오르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면은 11월이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정해지니까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 너무 낮았어요.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다 통틀어서도 한국이 제일 낮게 올해 성장이 났다면서요. 주가가요. 그래서 이미 저점에 있는 상태 내에서 11월, 12월 좋은 시기, 좋은 계절성을 받고 이런 나머지 뭐 주식 상승을 방해할 요소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한국 또한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봐서 연말까지 오를 것입니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제가 이제 좋은 유연성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좋긴 하지만 일단은 흔들리면서 계속 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11월 4일인가요? 이제 트럼프가 된 그 주에서는 엄청 많이 올랐어요. 5% 이상 올랐죠.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시 오르고 있지만 그 오르는 폭이 미미하고 자꾸 흔들려요. 트럼프가 자꾸 이런 말 하면은 뭐 장관을 누굴 정했다. 뭐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다 하면은 그거에 관련해서 트럼프 트레이더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가 인하한 것이 좋은 영향만 미칠 줄 아는데 보시면은 이 벌써 장기금리 높은 시장 금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인플레이션은 발생을 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상승 버프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 제거 이것도 크게 본 거였는데 이제 막상 대통령 선거가 되었더니 끝났더니 이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트럼프가 되면 기존에 있던 정책들이 많이 바뀌어. 이 바뀌는 정책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될 것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되게 자꾸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중국에서는 이제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만 오르고 이제 한국, 중국은 아예 더 떨어지는 폭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트럼프 시대에 확실히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미국은 잘 나가갔지만 관세라든가 다른 나라를 견제하는 트럼프의 성향상 과연 한국, 중국, 일본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로는 폭락을 하는 한국, 중국, 일본 다 주식이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상과 현실 사이의 이런 실제 사이의 차이 때문에 과연 저도 이제 전망을 바꿔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봤는데요.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른다는 전망 자체 내에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일단은 계절성에 관해서는 일단은 지금 생각만큼 오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오르고 있어요. 이렇다는 거. 그래서 폭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르니까 오르고 있으니까 뭐 11월, 12월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오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지금 환율 자체도 지금 1,400원대를 거의 육박한 상태인 거고 이제 지금 장기 금리도 4.3%, 4.4% 이렇게 가고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뭐 12월이 되든 1월 되든 계속 FOMC에서는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4.5%나 높은 금리를 길게 유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 장기 금리도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도 정리가 될 것이고 인플레라는 것도 사실상 이 우려 이슈가 나왔다고 하지만 이것은 현실화된 문제가 아니고 다만 트럼프가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라는 걱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사실상 대통령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끝난 문제인 거고 이미 바뀐 대통령 내에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문제고 덧붙여서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바뀐 정책이 익숙해지고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더 감을 잡게 된다고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흔들리는 문제는 좀 더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데 이제 문제는 한국인데 일단 미국은 잘 올랐지만 한국은 지금 폭락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락 자체가 장기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전제는 하락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이에요. 여기서 연저점이라는 것은 매수의 적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락이 장기화되지 않는다. 요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았는데 이건 다음에도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홀수 해이면서 2025년 5로 끝나는 해입니다. 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24년도에 있었던 이제 저점에 있었다는 문제랑 결국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뭐 세계 경제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 생각해 보면은 한국도 예, 내년에는 3천을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하락 자체가 오래되지 않는다면은 예, 연저점은 매수의 적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종합해서 오른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바뀔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저희 방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트럼프 시대에서 특히 이제 관세 등 이제 적대시하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에 중국이 과연 잘 오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은 좀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지금 잘 오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저희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의 판단이 중요한 거니까 시장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걱정되는 면이 있긴 해요. 그래도 워낙 지금 저평가라서 지금 제가 사는 주식들은 거의 다 고배당주 중심으로 사고 있거든요. 제가 신용대출로 5% 그리고 뭐 주식담보대출로 7% 이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고 있는 주식들은 대부분 다 5% 이상이 고배당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 때문에 기존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진행할 생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온단 전망 자체 내에서는 변함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망은 이렇게 봤으면은 그래서 그런 전망의 기본에서 어떻게 10년 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에 대한 저희 투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는 9월, 10월에 많이 떨어질 거 생각하고 그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 많이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11월 초에
더 많이 떨어졌죠. 삼성전자도 49,900원을 찍고 지수도 2,400이 깨진 2,390까지가 한 최저점을 그때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샀죠. 그래서 이미 9월, 10월에 많이 샀는데 10월에 더 샀, 9월, 10월에 많이 샀는데 11월에 더 많이 샀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거의 없고 남는 거는 이제 오를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밖에 없는데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미 풀매수를 했습니다. 풀매수했고 8월부터 이미 사기 시작했죠. 8월 분백 먼데이 때 사기 시작하고 4개월 동안 거의 국장 매수 금액이 1억을 더 추가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투입금은 총 투입금은 신용대출까지 썼기 때문에 신용대출 1억 3억 1.3억을 써서 2.3억까지 지금 풀 매수 이제 투입금을 늘리고 신용대출까지 있어서 풀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11월에 기회가 왔으니까 더 샀고 그리고 지금도 물론 풀매수 상태인 거지만 여전히 주식담보대출 좀 남아 있으니까 이걸 가용자원으로 하고 플러스 이미 오른 주식들 좀 팔 수 있으니까 그 오른 종목 실현 수익 실현까지 저희 자본으로 해서 저가 종목 매수 떨어지는 삼성 같은 주식 그리고 뭐 지수가 하락한다던가 발생이 할 경우에는 좀 더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기 위해서 여전히 좋은 종목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남은 것은 매도 이런 게 아니고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제 매도가 아니라 기다림을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이 상승이 이번 연말에 이제 오른다고 보는데 이 오른 상승이 내년 초가 된다고 해서 꺼질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번 저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그 상승 사이클이 상당히 오래 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뭐 4월, 뭐 내년 4월, 3월, 4월, 뭐 길면 7월, 8월까지도 이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더 팔기 좋은 고점이기 때문에 저점에 매수한 지금 주식들을 좀 더 좋은 가격에 좀 더 이익을 많이 보고 팔기 위해서 지금은 적은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도도 지금 더 추가로 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일부 오른 종목을 파는 것이지 지금 뭐 빚을 갚는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파는 것은 지금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전망과 저희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어떤 것을 사고 팔았냐라고 보여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승 사이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매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더 사겠다. 이런 투자 전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여전히 기회가 더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좋아서 이미 6천만 원 넘게 산 상태이지만 좀 더 매수를 해서 6,368만 원까지 매수량을 늘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 계속 기회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잠깐 더 떨어지면서 한 주 더 사게 됐고요. 그리고 게임주 좀 더 샀고 그리고 파는 종목들도 이 종목들을 사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았지 사실상 가급적으로는 안 팔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홍콩, 일본 해외 주식은요. 이제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미국만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제 야 미국이 잘 오른다더라 하면서 미국을 많이 사는데 저 같은 이제 저점 투자자 같은 이 생각에서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 위험할 수 있어. 그리고 이미 많이 올랐는데 심지어 환율도 올랐어요. 환율도 오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저평가 주식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국장이 훨씬 저평가이고 국장의 사유 주식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국장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국장 중심으로 지금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홍콩, 일본 주식은 사고 파는 것도 이렇게 세배 주식, 트레이딩 목적으로 사고 파는 주식들만 하고 있지 실제로 사고 파는 거에서 종목 주식에서는 소량만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 뭐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고 있는데 이 사기 위해서 지금 솔직히 자본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던 거 내에서 좀 오르거나 좀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거 그런 건 좀 파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급적
투자금을 늘리지 않는 방식 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엄청 사고 싶다 그런 주식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한국 주식이 너무 싫어서 미국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계속 10년 후 부자가 뭐 추천한다면 어떤 걸 추천할래? 물론 네가 책임질 일은 없겠지만 이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쿠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쿠팡. 쿠팡을 제가 이미 좀 팔았었는데 좀 더 싸게 팔았다가 또 싸게 살려고 팔았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괜찮은 걸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고 자본이 받쳐주는 한 조금씩 더 모아가고 싶은 그런 주식입니다. 이미 쿠팡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업계 1위로 올라온 상태이죠. 한 2년 전부터 투자한 것 같은데 아직 그 가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한 16달러, 15달러였던 것 같은데 지금 해봐야 24달러니까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오를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공개인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큰 하락을 제가 먹었죠. 하락을 먹어서 1180만 원이 손실을 봤는데 그 주가 지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주는 20만 원 정도만 손해 본 상태 내인데 그래도 올해 수익 5,400만 원으로 54%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4%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익이 지금 올해 저점이고 연말이 되면 좀 더 수익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국장 탈출을 얘기하지만 그런 비관론이 팽배한 시점이 오히려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올랐고 이걸로 보합했네요. 오르지 않고 한국만 올랐죠. 올랐고 보합했지만 서서히 지속적으로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적 수익은 제가 원래 여기서 누적 수익이라고 제가 기재해 왔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시간이 많아서 꼼꼼히 보다 보니까 누적 수익은 단순히 그냥 예, 수익 그러니까 투입분의 수익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 투입금을 5년 전부터 해온 게 아니니까 누적을 따지기 위해서는 지금 투입이 아니라 최소한 최초 투자금과 지금 투자금의 중간값이 맞으니까 최초에는 파운드로 시작했으니까 나누기 2 해가지고 그 한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누적 수익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투입금으로 한 거에서는 이제 다시 해서는 한 100% 그리고 투자 원금 제가 신용대출 뺀 투자 원금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금의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0% 이렇게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고쳤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정리 이번 주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국장 탈출을 논하지만 사실 지금이 국장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적기로 생각해서 다들 빠져나가는데 혼자 1억 넣고 지금 국장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달라질 수는 있고 전 이미 11월 달에 바로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안 올랐고 11월 중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더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자체가 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2400에서 2400이 언제 올까 했을 때 이게 안 오는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 오는 시점이 한 3년 뒤, 4년 뒤 그때까지 계속 2400 이하에서 횡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연말 또는 최소 내년 3월 내는 돌아오고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시점이 돌아오기 때문에는 그때까지 버텨서 가지고만 있으면은 결국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판단 하에서 저점에 있는 주들은 사서 그래 가지고 있다가 올 때까지 가지고 버티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렇고 지수 투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투자를 이미 했고 그 좋은 시기 지금 많이 오르는 그 시기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저희 투자 상황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도 다 성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초보 유튜버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근데 항상 길게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저 또한 너무 빨리 끝나서 약간 좀 놀라는 감이 있는데 저도 내용 잘 모니터링 해가지고 좀 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송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